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드디어 제가 몇 년 만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4년 5년 만에 스케치를 나왔습니다. 바로 그림 들어갈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요. 오늘 사용할 붓은 이렇게 좀 큰 붓으로, 제가 오늘만큼은 여기에 없어요. 테이블이. 손에 들고 하겠습니다. 손에다 들고 나이프하고 이 5자루로 해볼게요. 처음에 이 흰 캔버스, 뒤에는 빽칠한 캔버스가 있지만 흰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 프루션 블루, 여기 있는 저 안에 보이는 가장 깊은 어두운 색을 칠할 겁니다. 거기에 크림손 레이크, 너무 파래요. 그래서 거기에 카드뮴 옐로, 그리고 벌써 약간의 가을 기운이 느껴지네요. 깊은 그 색을 혼합합니다. 혼합해서 제가 다가갈게요. 카메라. 자, 이렇게 어두운 색을 혼합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잘 보여요 여러분? 제가 팔이 안 아플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을 지그시 감고, 여기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저기 보면 플라타나스 같은 나무가 하나 크게 좌측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산 약간만 보이게 하고, 그 뒤에 중간에 있는 중간산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저 끝에 잘 보시면 보일 텐데 배가 아마 홍수에 떠놀러 가지 말라고 저렇게 올려놓은 모양인데, 길에 저건 뺄게요. 그리고는 앞에는 온나무 같기도 하고 뭔가가 있어요. 작은 것들. 그리고 제일 어제 제가 그 150호의 우측에 그렸던 풀 같은 게 왼쪽에 나 있어서 그건 넣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달맞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 나무를 스케치는 이걸로 할게요. 크게 바라보고, 여기까지는 하늘을 할 것을 여기는 길 부분이고요. 길은 앞으로 올 것이고, 자, 풀이 이렇게 휘어지죠. 그리고 이쪽으로 앞에는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산줄기가 있고요. 여기에 중경 나무가 좀 있죠. 한 그루의 나무가 뒤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깊은 그늘이 있고, 여기에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 가장 어두운 부분, 여기가 가장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둡게 칠하겠습니다. 팔레트가 더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팔이 굉장히 무겁네요. 내려놓고 할게요. 네. 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래 부분, 이 중경 부분이 아주 어두운데, 오, 지금 흔들릴 수가 있어서 잡겠습니다. 힘을 주고, 그리고 붓은 항상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빨리 칠할 때는 힘을 주니까 이렇게, 이걸로 아셨죠? 이렇게 그래야지 빠른 속도로.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ASMR 어때요? 붓소리가
소리 좋잖아. 기가 살아오르네요. 어때? 팔레트가 넘어갔어요. 모래가 묻었네. 잠시. 네, 자연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금방금방 광선이 변해요. 여기 길인데 저 뒤에 있고, 길의 어두움 쪽은 이렇게 칠하고 어두운 쪽 칠하는데, 아까는 되게 푸르렀는데 불과 10분 만에 굉장히 어두워졌네요. 이 부분 자 잡고, 마이크 두려움증이 있어요. 마이크 꺼졌을까봐 걱정이 돼요. 하다 보면. 잘 됐겠죠. 어우, 또 넘어가는구나. 자, 이렇게 잡고. 뒤에부터 칠해야겠지만, 이 가장 어두운 부부터 칠한 이 붓에 묻어 있어요. 묻어 있는 물감을 다 소진할 때까지 칠해 줍니다. 더 어둡네요. 여기엔 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그래, 블랙.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또 하다가 색깔 보여준다고 하다가 이거 넘어뜨릴 것 같아서 한 말씀 합니다. 기억하려고요. 자, 그래서 어둡죠. 이거 저는 지금 전편에 10화까지 했던 500호나 이 15호인가요? 이 그림이나 느낌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앞에 풀 좀 밝은 어둠이기 때문에 뭐 안 보여줘도 말로 할게요. 그 어두운 남은 잔여색에 밝은 색을 좀 타줍니다. 이때 화이트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화이트를 넣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색채가 가장 어두운 곳에 화이트가 들어가 있으면 점점 밝은 곳은 화이트를 더 넣어야 되거든요. 올리브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게 색깔 좀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손가락이 좀 아파도 들고 하겠습니다. 진작 이럴까. 팔레트 보여요? 팔레트, 여러분 팔레트 잘 보여요? 네. 여러분이 저기 있네. 뒤에 우리 카메라 감독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자, 여기는 은근히 뭔가 어두움이 있죠. 그 성경에 보면 빛을 먼저 만들었나요? 천지창조할 때 어둠을 먼저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빛과 어둠을 같이 만드셨나? 어둠이 있으라며 어둠이 있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인가? 자, 이제 저 뒤에 중요하죠. 일단 기름을 발라서 바로 뒤에는 이 칼라에서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자, 비교해요. 고개를 돌려서 잡고 비교하면서 밝은 청보라색이 들어가요. 뒷산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오, 더 들어가야겠네. 화이트 청보라색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원색이 남아 있잖아요. 카메라 그대로 놔두세요. 자,
이렇게 바로 비교가 되죠. 그리고 또 저기를 봐요. 물론 저기는 자꾸 우리 시선이 가면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 색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두움이에요. 앞에 중경삼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죠. 붓은 이렇게 작게 잤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둠이고요. 그 뒷산은 더 또 화이트를 여기에 섞습니다. 섞고 대상을 바라봅니다. 수도 없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청록이 있을 때는 비리디언 조금 타주세요. 비리디언색. 순도가 높죠. 굉장히 순도 높아요. 저 비리디언 잘못 쓰면은 녹색에서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아우, 정말 촌발 날린다. 그런 말 어렸을 때 썼어요. 사람들이. 근데 색깔이 왜 이렇게 내 색은 촌발이 날리지? 점자르시면 자. 그런데 은은하게 이렇게 멀어지는 컬러가 나오요. 이쪽으로 갈 때 여기보다 여기 더 멀어요. 그때는 화이트를 조금 더 탑니다. 거기에서 뭐니까 그 화이트인데 바이올릿 그레이로 쓰세요. 뒷산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산이 또 하나 살짝 보여요. 하늘부터 그리지 않아요. 거기 화이트만 더 타세요. 화이트만. 여기에 단계가 1, 2, 3. 그런데 더 멀어지니까 그때 약간의 핑크색. 저는 오로라 핑크 쓰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멀어지게. 메꾸어졌죠. 다음 여기에 남아있는 산은 더 가까이 오거든요. 위에 남아있는 컬러를 칠해서 생각보다 물감을 많이 탔어야 되는데 제 그림에 집중을 조금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작아지네요. 이 부분은 이게 또 아닌데 이때 이해를 갔습니다. 전 좀 다가오라고. 바로 올리브 느낌 나요. 이렇게 칠했죠. 그리고 드디어 하늘색을 칠하는데 이 붓을 놔두고요. 붓을 여기다 놨나? 부채붓으로 할게요. 하늘 이 색의 이 컬러에서 만들어 봅니다. 어울리게. 따로 팔레트 한쪽에 다 닦고 하지 마시고 이 컬러에서 뭐 물감이 거의 안 남아 있는데요. 살짝 하늘색을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지금 저녁 때니까 벌써 구름에 약간 붉은색이 도네요. 그때 핑크색. 그래서 내 거 안 탑니다. 핑크색 오로라 핑크 타서 하늘 칠합니다. 그래도 여기 푸르러요. 조금 더 붉은빛 돌게. 오, 생각보다 굉장히 붉은빛이 돌아요. 여기 해서 하늘색 칠해줍니다. 이게 맞네요. 나무는 더 올라갈 텐데 이 경계는 지금 맞아 떨어지게 칠해주는 게 낫습니다. 산을 처음부터 올라가게 하고요. 산을 깎아주듯이. 여기 하늘이 많이 내려와야 되네. 여기요. 기왕 이제 드디어
이 땅을 또 이 땅 부분을 칠해야 되는데 이걸로 계속 이어서 만들어 나가요. 제가 다가오니까 화면은 그대로 자 만들어 나가요.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이엘로를 먼저 만졌어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에 크림슨 네크하고 붉은색을 타주니까 바닥에는 녹색이 있고요. 땅 색깔을 바로 여기 있는 내 땅 바라보면서 비스듬히해서 색채를 탑니다. 땅색 말이죠. 여러분, 자, 이게 땅색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도 있는데 붓을 저 멀리 있는 부분은 짧게 잡고 어디였지? 상당히 낮네. 우측 이 부분입니다. 힘있게 반듯하게 끊고요. 여기에 살짝 땅이 있어요. 또 여기도 이건 뭐냐면요. 일이 우마차라고 하죠. 옛날에 뭐 거의 경운기나 배를 끌어올렸나 아니면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 지나다녀서 가운데는 다닌 대로만 다니죠. 길이 좁으니까 이런 자국이 남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조금 더 해서 물감 양을 여기에는 거의 물감이 있는 것처럼 마테리얼을 좀 줍니다. 땅이 두툼하잖아요. 흙이. 하늘은 그렇게 마테리얼을 주지 않고 많이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고요. 저는 이때 아주 여기는 반듯해야 돼요. 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배가 여기 한 척이 있는데 가려져 있는데 여기를 저 약간 배를 없앴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백칠이라고 하죠. 백칠. 백칠을 한 단계 넘어서 전체적인 그 밑칠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더 걸렸어요. 저 기름에 손에 약간 바르고 아무리 야외 스케치지만 굳이 여기에서 허점 남기지 말고 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고질적이에요. 문질러서 화장하듯이 발라주세요. 펴서 부드럽게 뒷면은 저는 물감의 마테리얼을 아주 뒷면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곳이기 때문에 한때는 물감이 두툼하게 발라져 있으면 좋아했는데 가면 갈수록 부드러운 것은 부드러운 대로 그렇죠? 아슬하게 멀어지는 거고 그냥 손타치로 남았고요. 이 손에 뜨거운 열기가 바로 현장에서 그림을 그릴 때 이게 문질러 줌으로써 제법 마르게 됩니다. 제법 이 부분이 마르면서 다음 물감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됐죠? 물감에 카드뮴 계통은 독성이 있다고 하지만 바로 잘 닦아주고 하면 뭐 특히 녹색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오랫동안 물감을 만졌어도 잠깐 해서 피부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닦아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붓은 놔두고요. 바로 이 작은 붓으로 들어가면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저 뒤에 이때 저는 하늘이 작기 때문에 구름을 그리지 않아요. 시끄러워요. 저 작은 곳에 모든 걸 말하면
저도 참 이 서론이 길고 말이 많은 편인데 그게 잔소리 같아서 그냥 비웁니다. 생략하다시피 하고 위에서부터 그려 나올게요. 지금은 뒤에를 그리면 다시 못 그리기 때문에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요. 다시 들어서 물감을 타볼게요. 비교하기 좋잖아요. 하늘하고. 아, 저렇게 생겼구나. 하늘의 색이 좀 밝아지게 하려면 이 색을 넣었는데 코발트를 넣어서 뒤를 더 가게 하자. 그런데 화이트가 좀 있구나. 속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고 다시 비리디언을 넣어서 좀 맑은 게 있네. 상당히 이쪽을 했는데 여기 이쪽에 지금 맞는 색이 나와서 이쪽부터 이쪽인가? 야, 파레트는 이게 이제 그 파레트 색이 살색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타면은 색깔이 많이 실제하고 틀려요. 그래서 혼돈이 옵니다. 비교하고 뒤에 어느 정도 이쪽으로 이제 그거보다는 칠한 색보다는 좀 밝은 면으로 숱하게 나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는 빛이 들어갔네. 빛이 들어가면 아주 소량의 연두색이라고 하죠. 발라서 좀 그 안에서도 멀리 있으면서도 변화가 있게 그 변화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반 감고 반 뜬 눈으로 보세요. 반 뜬 눈으로. 그러면 멀리 있는 게 조금은 그 타치가 점 하나에 나무 한 그루가 되듯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앞쪽으로 옵니다. 앞쪽으로 오면 조금은 비교해 봐요. 벌써 이렇게 많이 가을이 왔구나. 오늘 말복인데도 곧 있으면 처서가 될 거고, 처서가 되면 뭐 안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물들이 가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하는 거고, 나무로서는 번텀버 색깔 써봤습니다. 눈에 보이길래 써봤어요. 좀 가을색을 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올리브색이 좀 나오네요. 좀 더 진하게 나온 것 같아서 비리디언 타면서 다시 색을 좀 살려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맞는지.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칠하고 위에부터 사실 이 원경에서 이 중경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조금씩 더 밑에 더 밝아지지 않는가 주의하면서 칠해 봅니다. 기름이 약간 필요하네. 약간 아주 소량으로. 기름 칠할 때 한마디 팁 드릴게요. 기름을 찍었는데 조금 쓰고 싶은데 이 붓이 순식간에 빨아들여요. 그때는 바로 이 하고 자는 물감으로 가지 말고 옆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좀 붓을 다스려요. 그러면 붓에는 기름이 좀 없어지고 이 팔레트가 기름을 좀 받아들이겠죠. 이제 화실에서 그릴 때는 이걸 좀 닦아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해서 묻혀줘야 돼요. 너무 기름이 많으면 오히려 그린 작화에 방해가 되니까. 요때는 이제 작게 잡고 기왕이면 고개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도리도리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작은 타치들이 있지만 그러한 작업은 작업실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어느 정도 커다란 색감의 분위기만 잡아놓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하늘색이라고 하는데 스카이블루 그 색을 좀 타서 앞에 좀 변화가 있어요. 빛을 받은 부분에. 너무 탔네. 채도가 너무 떨어졌네. 그러면 살짝 또 채도 살려주는 원색을 좀 타고요. 타서 이 부분 오른쪽은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그리고 여기는 다른 종류, 아마 계곡 골짜기가 지면서 이곳엔 새잎들이 위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컬러가 나올 겁니다. 밝아요. 새잎들은 아주 밝잖아요. 섬에 새순들이 많이 올라왔네. 저기 아래일수록 이번에 비에 흠뻑 수분을 흡수하면서 그쪽 위에 나무가 갑자기 며칠 해가 나자 얘네들이 자라기 시작해서 이런 컬러가 나오는 겁니다. 거의 봄이에요. 여긴 가을이 오면서 나무 끝에는 봄이 오고 있어요. 그런 컬러예요. 분명히 제가 좀 식물을 관심 있게 길러보고 관찰해 봐서 아는데 왜 저런 컬러가 있을까? 나무 종자가 다른 것보다는 같은 나무인데 그런 데서 그런 컬러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관찰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뒤에 조금 그 분위기가 요 정도 잡히면 시간이 꽤 걸렸어요. 앞에보다. 그쵸? 다음에는 이 나무 위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붓 바꿔서 좀 작은 붓으로 바로 터치를 손가락이 너무 아파 무거워서 아프다. 아우 마비되는 것 같죠. 이걸 몰라요. 그림 그리다 보면. 여러분 이제 컬러가 잘 안 보일까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들고 했는데 제 손가락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네요. 말로 하고 중간에 보여드릴게요. 저 윗부분인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떡하지? 이번만 방송이 아니니까. 자, 위에는 처음부터 어떤 기준점이죠. 이 크기, 캔버스 크기와 잎의 크기의 비례를 생각하면서 이 나무와 잎의 크기를 정해야 돼요. 잎이 너무 커지도 안 되고 너무 작아져도 안 됩니다. 잎을 이 큰 붓으로 이렇게 뭐 찍듯이 상화적인 기법이죠. 모 아저씨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스프를 찍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손에 이 타치, 손에 그것이 하나하나의 자기의 혼이 들어가는 것처럼 있는 걸 좋아해요. 훨씬 사람이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보다 바람이 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네. 무슨 현상이냐면 이파리가 손바닥이 뒤집어 까져요. 그러면 뒤에가 뭐 이렇게 흰색이 보이지? 아까는 안 그랬는데 그건 잎 뒤에가 작은 솜털이 있고 그게 저런 컬러예요. 솜털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색들이 보입니다. 바람이 불면 야외에 나왔는데 기왕이면 바람을 그려야죠. 바람을. 그래서 여기에 이런 컬러가 섞이게 됩니다. 갑자기 왜 저 컬러가 나왔을까?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여러분은 그때 느끼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하도 영화 많이 보다 보니까 드라마도 좋아하고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걸 좋아해요. 제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뭐 천당과 지옥도 있고 거기를 죽었다 살아나온 것도 있고 그런 거 묘사하는 것들이 많이 뜨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영혼도 있고. 그런데 이때 잎에 부는 바람에서 어떤 자연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의 암시? 예컨대 나비가 날아왔는데 전생에서 죽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게 나비를 빌어서 이렇게
뭐 왔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손 하나하나 타치해서 나오는 것이 더욱더 어떤 자연의 신비스러운 거 그런 것까지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지금 바람이 부니까 이걸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른 부분은 여러분 지금 소파에 앉아서 보시다가 누워서 보시네. 피곤한가 봐요. 누우세요. 계속 누워서 보세요. 어차피 스마트폰은 누워서 보는 재미잖아요. 저는 서 있으랍니다. 의자를 안 가져왔어요. 자, 그래도 조금은 느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왼쪽은 밤나무네. 밤나무 또 꽃이 있네요. 저기 위에 열매도 아직 새끼네. 추석이 멀었나봐. 추석 때는 밤 따먹는데 추석이 멀었어요. 추석이 멀었나요? 추석이 또 이게 이런 컬러가 나네. 나무가 좀 달라져서 뒤에 있는 나무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또 나무가 앞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멀리서 보일 겁니다. 상당히 묘해요. 어떻게 저렇게 뭐지 저게? 잎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저 그림 끝나고 물어볼래요. 여기 있는 닭백숙집 닭도리탕집 아저씨한테 저게 무슨 나무냐고. 되게 궁금하네. 예뻐요. 꽃처럼.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안 보이겠다. 여기 있고. 뭐지 이게? 예쁘다. 거기에 또 상당히 이런 컬러까지 나요. 볼까요? 그리고 그래서 저기는 아주 역광이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새순이 나고 있어요. 한 나무에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산다면,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라면 바로 그 손자, 손녀 같은 잎이 막 피어나서 거의 원색에 가까운 그러한 채도를 머금고 싱싱하게 피부색부터 다릅니다. 나뭇잎이. 그런 컬러가 보이네. 저기 보이죠? 저기 나무에 보이죠? 여기 이렇게 상당히 채도가 높은 컬러가 보여요. 자, 이제 그 앞에는 한 그루가 씨가 떨어졌나 봐요. 작년에 뿌리로 난 것 같지는 않고. 또 그게 있습니다. 여기 옛날 같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자, 그 다음엔 또 저게 약간 와, 가을이 왔어요. 어우, 이건 좀 너무했고,
이것도 너무했고, 옐로우. 이런 정도. 위로.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 풀이 시작하고요. 이 앞에는 상당히 밝고 명랑하게 풀이 있네. 여기요. 풀이 자잔한, 이거 분명히 자동차가 비껴가기 위해서 됐거나, 낮잖아요. 낮아서 이번 장마에 싹 그 재초기로 베었는데 새로 난 풀잎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짧을 수 있나요? 이 부분만. 짧은 풀이 있고요. 여기에 더 짧아지고요. 다음은 여기에 이 부분에도 잠깐만요. 앞을 칠하려고 하니까 여기 좀 닦아야겠어요. 왜냐하면 밑색이 묻어나서 바로 칠하기가 힘드니까 이 앞에는 윗부분은 밝네. 되게 밝아. 그땐 닦아내세요. 다시 손으로 문질러서 될 문제가 아니네. 닦아내고 다시 밝게 칠해서 이런 거네. 이런 분위기네요. 붓을 작게 잡고, 잔풀이니까 수도 없이 작고 많은데 개수가 오히려 그런 거일수록 넓게 그리세요. 넓게 살랑살랑 그렇게 보이게. 어때요 여러분? 뒤에서 보니까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왔나요? 배경이. 자,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분도, 촬영하시는 분도 다 피곤하실 것 같아. 나만 안 피곤하네 지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사실 잠도 많이 못 자고 피곤해야 되는데 마약 먹었나. 여기는 어찌 저런 이런 컬러가 나는지 모르겠어. 벌써 참 앞쪽이 더 그러네요. 어떤 현상일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방풀들은 아까 탁 잡았는데 문제를 줍니다. 빈 붓이에요 이건. 그러면 멀리 있는, 여기에 타치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너무 작은 풀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하나하나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 크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렇게 해서 마른 붓으로 지나가면 그 풀의 분위기가 그래도 유사하게 표현이 됩니다. 유사하게. 자, 이제 앞에 이 앞부분은 점점 더 원색이 다가오겠죠. 원색, 노란색과 연두색 칠하고, 그러나 이 색은 너무 밝기 때문에 살짝 이게 된장이라고 했죠. 이거 크림색 있고 고추장이라고 그랬고 익혀줍니다. 그나마 손이 아파요. 그리고 앞쪽은 붓에 날을 세워서 다시 이때 풀잎 하나하나 꼭 그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막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있잖아요. 사인하는 아주 새필 붓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그리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성공한 그림을 별로 못 봤거든요. 어색해요. 크기가 안 맞아서. 여기에도 벌써 약간 가을이 왔네. 여기에도 왔고요. 앞쪽에. 여기도 역시
이렇게 해서 그냥 풀잎이 많이 군집되어 있는 것처럼 해야겠죠. 이렇게. 다음은 바로 이 앞에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까지 품고 있었네, 이 안에 이 붓을. 또 손가락이 아파서 마비된 것 같아. 내려놓고 뚝 소리 났어요. 어떡하지? 여기 있는 풀잎 그거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같은 붓도 보세요. 둥근 붓인데 이쪽 180도만 물감을 타주게 되면 여기는 칼날같이 됩니다. 칼날.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붓고 칼날 같은 붓으로 칼날로 그리는 것처럼 해서 이거 앞에 있는 이건 더 가늘거든요. 한 번 칠하면 칼도 만들고 오늘 이거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 큰 붓인데 그려지죠? 그려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좀 표현을 해보자. 무지 밝아. 빛 거의 화이트처럼 밝아. 적당한 기름을 묻혀야 되고요. 이게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내려놓을게요. 그것 때문에 이 부분 다리를 벌려야 될 것 같아. 낮게 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위에서 이렇게 또 묻히고 또 붓을 갈아서 이렇게 돌리다 가고 곡선 보소. 백숙집 아저씨한테 전화가 안 오는 걸로 봐서 아직 5시는 안 됐나 봐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자, 이 느낌 보고 아트리에 가서 더 그릴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반면에 몇 개의 풀잎 기준되는 거는 지금 이 자리 현장에서 명암과 색채를 보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냐면 이 중간에 집은 또 이런 칡넝쿨 같은 느낌이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기와 명암의 색채를 지금 잡아 놓습니다. 기름만 나와라.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여기에 요 크기니까 크게 잡아 놨어요. 여기는 찍듯이 또 여기에도 좀 약간의 뭐가 있고요. 저 뒤에 있고 여기에 와우 정말 가느다란데 이걸로 한번 해보겠어요. 안 되는데 붓을 바꿔야 하려나? 바꾸지 뭐. 잠시만요. 손이 왔어. 있어요.
아, 더 가느다란 붓으로 바꿨어요. 해볼까요? 아프니까 놓고. 아프니까 놓고. 이거는 다 씌워. 크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가늘었네요. 그래도 기름은 있어야지. 숨어 있어. 왜? 새 붓으로. 요건 포인트 같은 거거든요. 굵기도 맞아야 되고요. 명암도 지금 그래서 표현해 놔야 됩니다. 그거 하나가 거의 완성으로 보일 것처럼 그런 풀이 숨어 있어요. 자, 비닐로가 묻었어.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은 여기에 없지만 달맞이 꽃이 있어요. 달맞이 꽃. 달맞이 꽃이 여기에 보면 정말 작은데 아 이뻐. 이 크기예요. 이렇게 있구나. 크기를 맞춰야 됩니다. 크기. 달맞이 꽃이 있고요. 앞에는 없지만 여기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살짝 표현해서 암시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어떤 표현을 조금 더 할까요? 나 녹음이 되나 몰라. 너무 말을 지금 아주 조곤조곤 짧게 하는데 걱정이네. 자, 여기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풀들이 있네요, 앞에. 그러면 아카시아네. 우측에는 아카시아 잎을 조금 더 이 나무죠, 이 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네요. 있고요. 여기에도 자, 자, 여기 달맞이 꽃에 꽃잎이 있어요. 잎 조금 표현해주면 특징적으로 있고요. 이제 앞에 여기에 조금만 그 크기를 맞춰 보려고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잎을 우리 야외 스케치 구름이 막 몰려올 것 같아요. 는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 크기 맞춰보고요. 이 풀잎 조금 있어요. 이럴 때는 파스텔 스틱은 굉장히 다다다닥 빠를 텐데 이렇게 하고 그 느낌. 다음은 또 한 가지 빠졌네. 이쪽 앞에 빛을 받은 잎 크기.
예.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래도 여기 아까 이 입인데 여기에 이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붓을 돌려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문지르고 어떻게 지금 화면에 보시기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이 그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잘하면 내일 또 그릴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배가 오고 있네요. 제가 시킨 닭백숙을 여기서 못 먹고 숙소 있는 대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